에, 캄캄한 어둠. 오래된 폐콘서트 홀의 공기는 곰팡이와 썩어가는 나무 냄새로 가득 차 있다. 비바람이 부서진 창문 틈으로 들이닥쳐 낡은 커튼을 마치 유령처럼 흔들거린다. 무대 중앙, 희미한 달빛만이 그곳을 비추고 있다. 방우진은 총구를 든 손에 힘을 주며 복도를 천천히 건넌다. 그의 발소리는 묵직하게 울리지만 이 공간의 기묘한 정적을 깨기엔 역부족이다. 그는 멈춰선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진동이 발밑에서 전해져 오기 때문이다. 나오세요, 한서준. 당신의 교양곡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러나 우진의 귀에는 메트로놈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턱, 턱, 티, 턱. 심장 박동과 겹쳐지는 리듬. 우진은 이 공간의 음향을 분석하듯 미간을 찌푸린다. 아직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퍼포어 먼스를 끝낸다고 단정 짓다니 실례군요, 프로파일러님. 목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다. 사면의 벽, 천장, 바닥. 모두가 소리를 내는 스피커처럼 울려 퍼진다. 노지는 반사적으로 왼쪽 개석 쪽으로 총구를 겨누지만 그곳에는 빈 의자들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음향을 이용한 위치 추적 교란, 고전적인 수법이군. 하지만 내 귀는 당신 생각보다 더 예민합니다. 에이, 예민하다. 그렇죠. 당신의 그 귀 사람들의 속삭임을 쥐었잖아요. 죄인을 만들어내는 도구 말이에요. 참으로 훌륭한 악기입니다. 내 오케스트라를 위해. 그때 갑자기 전체 조명이 번쩍이며 켜진다. 눈부실 정도의 백색 광선이 우진의 시신을 강타한다. 동시에 거대한 스피커에서 굉음이 터져 나온다. 단순한 소음이 아니다. 더주받은 악보처럼 불협화음이 뒤섞인 고주파의 찬양. 우진은 뒤를 막고 바닥에 몸을 웅크린다. 소리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뼈를 때리고 내장을 흔드는 물리적인 타격으로 다가온다. 귓가에서 피가 흐르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음향 프로파일러라는 그의 능력을 역이용한 감각적인 고문씨. 들으세요. 이것이 소리의 진실입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고막이 찢어지고 뇌가 녹아내리는 그 지극한 순간을. 소음 속에서도 우지는 발버둥 쳤다.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다. 이 소음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초저주파와 고주파가 엮인 신경교란임을. 하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 속에서 메스꺼운 피가 역류해 올라온다. 이거, 당신 계획은 실패야. 몸, 조직은 이미. 그때 굉음이 순식간에 멈춘다. 찰나의 정적. 그리고 터치 발소리 하나가 뚝뚝 명료하게 울린다. 무대 위 그랜드 피아노 뒤에서 한서준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흰색 턱시도를 입은 채 마치 연주를 끝낸 지휘자처럼 우아하게 손을 들고 있다. 좋지. 그 하등한 녀석들 말입니까? 그들은 내 오케스트라의 단순한 스폰서일 뿐이에요. 진짜 지휘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서준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온다. 우지는 총을 겨누려 했지만 손가락이 마비되어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 시야가 핏빛으로 몰들기 시작한다. 당신을 초대해서 미안하군요. 하지만 제 1악장이 도망치면 2악장을 시작할 수 없으니까요. 당신은 필연적인 도입부였어요. 한서준이 우진의 앞에 멈춰 선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길을 토하는 우진의 턱을 들어 올렸다. 그 손길은 차갑지만 어딘가 묘하게 애정 어린 듯하다. 내 놈은 인간이 아니야. 그냥 괴물. 괴물이라 듣기 좋은 칭찬이네요. 인간은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당신도 이제 조용해질 때가 되었어요. 영원히. 안서준은 품에서 작은 리코더를 꺼낸다. 그것은 우진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살인마가 남기는 특이한 녹음기가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소리가 나지 않을 것 같은 나무 필이었다. 들어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소식의 시작입니다.
안서준은 입술을 대고 보는 신용만 한다. 소리는 나지 않는다. 우와! 하지만 오진의 머릿속에서는 세상을 가르는 듯한 굉음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진다. 동시에 한서준의 다른 손에 들린 소음기 장착 권총이 오진의 명치를 겨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당신의 죽음을 알리는 알레그로? 타. 둔탁한 종소리가 울렸다. 당우진의 몸이 툭 하고 바닥에 고꾸라졌다. 피가 퍼져 나갔지만 그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시야가 점점 어둠으로 삼켜지는 와중에 그는 한서준의 입가에 걸린 기묘한 미소를 보았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랜 친구를 환송하듯 따뜻하면서도 사냥감을 접은 맹수처럼 차가웠다. 기식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오진의 귀에 들은 것은 아무 소리도 아니었다. 그저 완벽하고 무서운 침묵뿐이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기, 소리, 촉감, 모든 감각이 끊어지는 순간 세계는 거대한 블랙홀처럼 그를 집어삼켰다. 어둠, 아니, 그보다 더 완벽한 침묵. 망아쇠를 당겼던 한서준의 섬뜩한 미소와 총성이 귓가에서 사라질 무렵 강우진은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린다. 하지만 느껴지는 것은 차가운 콘서트홀의 바닥이 아니다. 부드럽고 끈적한 실크의 감촉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다. 쿨럭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울린다. 입안에서는 쇠맛이 감돌지만 뱉어 나오는 것은 피가 아닌 노매한 침이다. 강우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천천히 뜬다. 눈부신 자연광이 들이치는 지나치게 화려하고 세련된 침실의 천장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여긴 어디지? 내가 죽지 않았나? 아니, 지옥인가 천국인가?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침대 밖으로 나온다. 바닥에 닿는 발바닥에 감촉이 묘하다. 마치 자신의 다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놀라울 정도로 단단하고 예민한 반응이 돌아온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온몸에 신경이 튀어오른다. 기억해라, 강우진. 마지막 순간 그놈은 총을 쐈다. 가슴이 떨렸어? 그런데 왜 썸에 붙어있지? 캄캄한 휘장 사이로 반짝이는 물체가 시선을 잡는다. 넓은 욕실 쪽으로 향하는 그는 본능적으로 끌리듯 안으로 들어선다. 그곳에는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거울이 놓여 있었다. 어이, 내 얼굴을 봐야겠어. 상태가 어찌 된 건지. 안지는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호흡이 멈춘다. 거울 속에 서 있는 남자는 총에 맞아 기투송이가 된 강우진이 아니었다. 기계 창백한 피부, 매혹적이면서도 잔혹하게 찢어진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무슨? 그것은 자신이 평생 쫓아다니며 증오했던 대상, 바로 교양곡 살인마 한서준의 얼굴이었다. 강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훑어내렸다. 거울 속의 남자도 똑같은 동작을 따라한다. 차가운 유리에 닿는 손끝의 온도는 생생하다. 한서준이다. 이 놈의 몸에 내가 갇혔다고? 장난하나? 이게 뭔 개차발 같은 상황이야. 그는 거울을 주먹으로 내리치려다 멈칫한다. 주먹을 쥐는 순간 묘하게 짜릿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오르기 때문이다. 이 몸은 살인 본능으로 무장되어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치솟을수록 이 몸은 오히려 즐거움이라고 반응한다. 강우진은 뒷걸음질 쳤다. 안 돼. 이 느낌은 뭐야? 화가 나는데 몸이 웃고 있어. 제정신이 아니야. 그는 침실로 뛰쳐나와 낯선 공간을 서둘러 둘러보았다. 고딕 양식의 책장, 정교하게 조율된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벽 한가운데 걸린 벽걸이 달력. 그의 시선이 달력의 날짜에 고정된다. 5월 14일 2023년?
자신이 죽었던 해는 2024년이었다. 시간이 1년 전으로 돌아와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죽기 1년 전 교양국 살인마 한서준이 전성기를 고가하던 시절로 되돌아온 것이다. 회귀, 그런 소설에나 나올 법한 말이 현실이 됐군. 강우진은 거울 앞으로 다시 다가가 한서준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소름 끼치는 저 차가운 눈빛 너머로 자신의 영혼이 비치는 것 같았다. 옥구멍 안쪽에서부터 걸쭉하고 낮은 울림이 올라온다. 좋다, 한서준. 당신이 놓은 게임인가? 그럼 내가 그 게임의 룰을 바꿔주지. 내가 죽게 만든 그 모험이라는 놈들, 당신의 몸을 이용해 그들을 뿌리 뽑아주마.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한서준의 육체가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아무것도 없는 공기 안에 휘두르고 싶은 충동이 솟구친다. 단무지는 자신의 손목을 반대편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었다. 조용히 해. 이 미친 새끼야. 지금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야. 내가 너를 통제한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젖은 천을 바닥에 질질 끄는 듯한 묵직하고 칙칙한 바리톤이었다. 그것은 강우진의 목소리가 아니었지만 분명한 강우진의 의지를 담고 있었다. 악마의 거울 속에서 두 개의 영혼이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일단 진정하고 정보부터 수집하자. 이 방, 이 집, 그리고 1년 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지? 강우진은 심호흡을 하려 했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살인마의 채취의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는 그것을 삼켰다. 이제 그는 악마의 얼굴을 쓴 채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울 속의 괴물, 한서준의 눈동자가 똑바로 나를 응시한다. 네 심장이 불규칙하게 쿵쿵거리지만 이 감각은 내 몸의 것이 아니다. 내 깊은 곳에서부터 뿌리내린 날 선살기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기분. 마치 독이 든 주사를 맞은 듯 속이 메스꺼우면서도 기묘하게 흥분감이 등골을 타고 오른다. 그때 복도 쪽에서 문득 발소리가 들려온다. 후떡, 후떡, 후떡. 묵직하나 경계심이 전혀 없는 하인의 걸음소리다. 그 소리가 귓가에 닿는 순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서준의 신체가 반응한다. 어깨 근육이 움츠러들며 턱에 힘이 들어가고 눈동자는 좁혀지며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으로 변한다. 닐스를 찌르는 듯한 두통과 함께 손끝이 저릿해진다. 저 발자국 소리의 주인을 목 조르고 싶다는 지울 수 없는 본능이 뇌를 지배하려 한다. 나는 침대 난간을 꽉 쥐어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이 섬을 붙잡는다. 진정해라. 지금은 아니야. 놈을 죽이면 들킨다. 강우진, 너는 프로파일러다. 이 육체의 노예가 되지 마. 드르르 하고 현관문이 열리고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실내로 들어온다. 와사한 아침 햇살이 들이치는 것이 그곳에 회색빛 제복을 입은 중년의 집사가 서 있다. 쟁반 위에는 은색 덮개가 씌워진 식기. 놈은 고개를 숙인 채 주변을 살피다가 침대 문틈으로 나를 발견하고 흠칫 놀란다. 선생님, 드디어 일어나셨군요. 늦지 않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그 두려움이 공기 중에 떠다닌다. 내 육체가 그 공포를 맡으며 즐거워한다.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가려는 것을 억지로 억누른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나는 한서중 특유의 젖은 천을 바닥에 끄는 듯한 중저음의 목소리를 흉내내야 한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성대를 낮게 깔아본다. 누가 물었나? 내가 입을 연 순간 집사의 어깨가 움찔한다. 건조하고 쇠소리 같은 내 목소리가 이 방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든다. 하지만 내 안의 본능은 만족하지 않는다. 놈의 목소리가 거슬린다고 비명을 지르고 싶다. 식탁 위의 나이프를 집어 놈의 가슴에 꽂아넣고 싶은 충동이 손가락 끝까지 울렁거린다. 나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본능을 잠재운다.
죄송합니다. 그냥 어젯밤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 걱정되어서. 어젯밤, 그렇다. 내가 죽던 그 시간, 안서준의 몸은 필시 괴로워했을 것이다. 아니면 흥분했겠지. 나는 무심하게 집사를 지나친다. 놈과 스칠 때에 풍기는 비누 냄새와 땀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 혈관 속 피가 소용돌이친다. 죽여라라는 속삭임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다. 하지만 나는 멈춰선다. 식탁 위에 놓인 신문이 눈에 들어온다. 연전 날짜. 이것은 현실이다. 나가봐. 밥은 거기에 놔둬. 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건. 집사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친다. 마치 악어에게 먹히지 않으려 도망치는 영양처럼. 운이 닫히자마자 나는 것이 테이블을 붙잡고 무릎을 꿇는다. 더할 것 같은 구역질과 함께 정신을 잃을 듯한 어지러움이 몰려온다. 육체의 반항이 이토록 거칠 수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 이질적인 본능이다. 죽고 싶다. 아니, 죽이고 싶다. 제발 조용히 해라. 한참 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진정을 되찾는다. 시선이 돌아간 곳에는 단 한쪽에 배치된 거대한 책상이 보인다. 피아노와 악보들이 널브러진 작업실. 아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곳으로 다가간다. 책상 위는 질서정연하면서도 어딘가 불길하다. 잉크가 묻은 펜, 그리고 수많은 악보들. 한 장의 악보를 집어든다. 악보의 제목은 교향곡 제한번 침묵의 현악기. 하지만 음표들 사이에는 난해한 기호와 함께 빨간 펜으로 쓰인 듯한 주석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다. 그것은 음악 용어가 아니다. 맥동 수각신경마비 지점. 이건 소음을 이용한 살인 설계도다.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기억 조각이 스쳐 지나간다. 어두운 지하실 비명을 지르는 남자, 그리고 지휘봉을 든 채 조용히 웃고 있는 나, 아니 한서준의 모습. 그 난자의 비명 소리가 교향곡의 일부처럼 기록되는 장면. 아는 악보를 떨리는 손으로 움켜쥔다. 이곳은 은신철이 아니다. 내 살인마의 실험실이다. 이건 단순한 악보가 아니야. 사람의 죽음을 튜닝하는 지휘보드라고. 그때 책상 모서리에 놓인 작은 디지털 녹음기가 눈에 들어온다. 재생 버튼이 눌려있는 듯 불빛이 깜빡인다.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채 나는 손을 뻗어 재생 버튼을 꾹 누른다. 마지막 도돌이표까지 도달하려면 아직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군요. 이의 현악기가 울부짖는 소리, 그 지점이 인간의 뇌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죠. 반음답지 않습니까? 파이오름의 하모니?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확실히 내가 쓰고 있는 이 목소리다. 하지만 훨씬 더 차갑고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악마의 것이다. 나는 등줄 뒤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낀다. 놈은 자신의 범행을 예술이라 칭했고 그 과정을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나는 녹음기를 끄려다 멈칫한다. 문득 이 악보 어딘가에 모음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 한서준, 내 놈은 남의 목숨을 음표로 처리했지. 하지만 지금 그 지휘봉은 내 손에 들어있다. 악보를 뒤적이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낯선 이름과 장소가 적힌 쪽지를 발견한다. 제이바이올린 나은서. 내 눈이 휘둥그레진다. 나은서, 그 강력계 형사. 왜 이 살인마의 악보에 그녀의 이름이? 바로 옆에 서울시립교향악단 연습실이라는 낙서가 덧붙여져 있다. 나은서? 그녀가 타겟이었나? 아니면 이미? 니의 순간적인 혼란 속에 또다시 뇌를 찌르는 통증이 밀려온다. 한서준의 기억이 강제로 개입하려 하는 듯하다. 죽여라. 시끄러운 소리는 다 없애야 해.
때는 한참 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는다. 이 육체는 나은서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있고 그녀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세우고 있다. 나는 살인마의 몸을 빌려 살인마가 노리던 형사를 지켜야 하는 기묘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 아, 젠장, 이 몸뚱아리는 나를 미치게 만들 작정이군. 각오해라, 한서준. 네가 쓴 악보 내가 연주해주마. 물론 엉망진창으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나는 다시 악보를 집어든다. 눈앞의 음표들이 살인의 도구가 아닌 범죄를 해결하는 단서로 보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내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정확히는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었다. 현관문을 울리는 초인종 소리가 마치 비상사태를 알리는 사이렌처럼 한서준의 고요한 작업실을 찢어발긴다. 방우진은 당황하여 손에 쥐고 있던 악보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진다. 종이가 바닥에 닿는 얇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선생님, 경찰이 오셨습니다. 안수 형사요? 안무진의 동공이 급격하게 수축된다. 나은서. 그 이름이 뇌리에 박히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울렁거리며 쓰린 통증이 밀려온다. 1년 후 그가 가장 신뢰했던 파트너이자 자신을 쫓던 형사. 지금 이 시점에서 그녀가 여기에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 목소리의 떨림을 억누르며 성대 주변의 근육을 강제로 굳힌다. 이 몸의 주인, 한서준의 오만함에 가장해야만 한다. 들어오라고 해. 문을 열어놓고 왜 그러나? 잠시 후 거실로 들어온 나은서는 한서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칼날처럼 보인다. 그녀는 깔끔한 수트 차림이지만 그 주머니 속에 든 수첩과 녹음기가 무장처럼 느껴진다. 그녀의 시선이 서슴없이 한서준의 목덜미를 훑고 지나간다. 강우진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발끝을 바닥에 붙인 채 버텨낸다. 인사 차왔습니다. 한서준 씨. 아니, 불러도 될까요? 천재 작곡가라고요? 경찰이 개인의 저택에 함부로 들어오는 건 범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통장이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나 형사? 강우진은 일부러시 목소리를 섞어 불쾌감을 자아내려 한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심장이 마구 뛰며 혈압이 치솟고 있다. 한서준의 뇌는 나은서를 보자마자 기이한 반응을 일으킨다. 공포가 아닌 사냥감을 보는 포식자의 흥분. 강우진은 대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사리를 억누르기 위해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게 한다. 엄정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진상 규명을 위한 참고인 진술 요청일 뿐이니까요. 어젯밤 강남구 발생한 의문의 야탈 살인 사건. CCTV에 비친 검은 승용차가 씨의 차량과 번호가 일치하거든요. 내 차량이 우스꽝스럽군요. 어젯밤 내가 피아노를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걸 증명해줄 사람이 이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녀는 한서준의 대답을 듣자마자 이마를 살짝 찌푸린다.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다. 평소라면 한서준은 화를 내거나 비웃음으로 일관했지. 이렇게 빠르게 알리바이라는 단어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더 끈적하고 더 교활하게 말을 돌리는 본래였다. 나은서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고 한서준의 얼굴 정면으로 시선을 고정한다. 피아노라. 확실히 씨에게는 피아노가 전부죠. 그런데 제가 아는 한서준 씨는 경찰이 들어오면 문을 열어주는 대신 피아노 건반을 뚝뚝 끊어가며 대답을 회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독 협조적이시네요. 박무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한 줄기 흐른다. 그녀의 직권은 여전히 살아있다. 아니, 1년 전에 그녀는 더 예민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뇌 속에 남아있는 한서준의 언어 패턴을 끄집어낸다. 짧고 건조하며 상대를 무시하는 화법. 당신의 추리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목소리가 거슬리는군요. 나가주시겠습니까? 제 작곡 시간을 방해받는 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은서는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한서준에게 다가온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강우진은 한서준의 신체가 반응하는 것을 느낀다. 근육이 팽창하고 호흡이 거칠어진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목을 물어뜯고 싶던 본능이다. 한서준 씨, 숨을 참고 계시는군요. 너? 나은서는 그의 코앞까지 다가와 마치 냄새를 맡는 맹수처럼 그의 호흡을 관찰한다. 평소엔 느리고 깊은 복식 호흡을 하시잖아요. 마치 바다 밑바닥에서 울리는 저음처럼. 하지만 지금은 가슴 윗부분이 얕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불안한가요? 아니면 설렌 건가요? 강우진은 긴장한 나머지 숨을 멈추었다가 그녀의 지적에 당황해 억지로 숨을 내쉰다. 하고 들리는 숨소리가 적막한 것에 기이하게 울려 퍼진다. 그 순간 나은서의 눈동자가 가늘어진다. 그녀의 귀에 들린 것은 단순한 호흡 소리가 아니었다. 미세한 떨림, 공명이 불안정한 성대. 목소리도 어딘가 다릅니다. 예전엔 새소리처럼 차갑고 끈적했는데 오늘은 마치 젖은 찬을 짜는 듯한 투명한 울림이 섞여 있어요. 나 형사. 당신이 지금 하는 소리는 명백한 모욕입니다. 내가 범인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는 소리를 지르며 한서준의 흉폭함을 흉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은서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 그의 턱을 들어 올리는 듯한 시선으로 올려다본다. 네 눈이 예전과 달라졌어, 한서준. 그 한마디에 시간이 멈춘 듯했다. 아무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녀는 알아챘나? 아니면 함정인가? 두려움에 질린 그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나은서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는다. 에이, 전엔 쥐어짜도 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건조한 눈이었는데 지금은 무언가 젖어 있어. 공포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그동안 숨겨둔 또 다른 관계인지. 그만하십시오. 황우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뒤로 물러선다. 앞이 달린 의자가 바닥을 스치며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낸다. 그 소리가 불협화음처럼 공간을 가득 채운다. 안서준의 본능이 그에게 나은서를 없애라고 속삭인다. 목을 조르고 입을 막고 소리를 지우라고. 기억하세요. 내 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다는 걸. 당신이 내뱉는 모든 거짓말, 호흡의 틈, 그리고 심장박동의 리듬까지. 제겐 다 소음으로 들려와요. 그리고 당신의 지금 소음은 제가 아는 교양곡 살인마의 음색이 아닙니다. 나은서는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는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간다. 부두 굽이 바닥을 딛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타고 멀어져 간다. 그 소리가 마지막 음표처럼 사라지자 강우진은 그제야 힘없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움켜쥔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친다. 겉으로는 한서준의 내열한 가면을 썼지만 속은 이미 나은서의 예리한 화법에 찔려 신음하고 있었다. 1년 전의 나은서는 대단했다. 아니, 지금의 그녀는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감각이 예리하기 그지없다. 방우진은 테이블 위에 남겨진 그녀의 명함을 멍하니 바라본다. 눈이 달라졌다고? 위험해. 이건 너무 위험해. 내가 살인마의 몸을 쓴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나는 경찰은 고사하고 조직에게도 표적이 될 거야. 하지만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마주한다. 서늘한 눈매,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는 미소. 안서준의 얼굴이 그를 비웃는 듯하다. 그녀가 의심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녀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뜻이겠지. 이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강우진은 떨리는 손을 들어 한서준의 목을 더듬는다. 맥박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죽여라는 욕망과 살아남아라라는 이성이 부딪히며 괴상한 이명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무거운 참나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환하는 둔탁한 진동과 함께 나은서의 존재감이 차단된다? 하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위압감은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 강우진의 목을 조여온다. 그는 문짝에 등을 기운 채 힘없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앉는다. 응?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친다. 이것은 한서준의 심장인가?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강우진의 심장인가? 헤이, 에이, 걸라.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메아리 친다. 마치 젖은 천을 바닥에 질질 끄는 듯한 자신의 목소리가 지금은 너무나 역겹게 느껴진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움켜쥔다. 심장이 박동하는 리듬이 예전과 다르다. 훨씬 빠르고 흉푸하다. 들켰나? 아니, 들어선 안 됐어. 놈의 눈, 그녀의 눈동자가 내 기억을 훑고 지나가는 순간 핏줄이 얼어붙는 게 느껴졌어. 그때 머릿속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온다. 어리가 깨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한 줄기의 선명한 본능이 고개를 든다. 그것은 한서준의 육체의 기억이다. 저 여자를 죽여라. 목을 졸라 질식시켜라. 그 처절한 비명 소리를 채집하라. 미친 듯이 솟구치는 살인 충동이 강우진의 이성을 휘젓는다. 시끄러워. 쥐어짜지 마. 넌 내 주인이 아니야.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찔듯이 세게 눈을 감는다. 손톱이 살같이 파고들어 피가 맺힐 만큼 주먹을 꽉 쥔다. 고통이 이성을 대신해 본능을 잠시 누른다. 살인마의 몸이라 이런 끔찍한 욕망이 매 순간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육체라고. 강우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한다. 진정해, 강우진. 감정적으로 굴면 죽는다. 아니, 더 나쁜 건 다시 괴물이 된다는 거지. 힘겹게 몸을 일으킨다. 널리는 다리를 이끌고 집의 깊숙한 곳으로 향한다. 단거와 일부러 피해간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금달의 공간. 2층 끝에 있는 작업실. 살짝 기걱거리는 마루판 소리. 복도의 벽에는 현대 미술품들이 걸려있지만 그 모든 것이 기괴한 기양들처럼 보인다. 그는 드디어 검은색 문 앞에 선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바닥에 전해지는 냉기가 마치 쇠사슬을 만지는 듯하다. 여기가 네 성소였나? 교양국 살인마의 탄생 장소. 문이 열리며 텁텁한 향수 냄새와 곰팡이네. 그리고 희미한 철 냄새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온다. 넓은 공간의 중앙에는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가 검은 껍질 같은 빛을 띠고 앉아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벽면을 가득 채운 수많은 악보와 기계 장치들. 조용하군. 아주 적막하기 그지없어. 다무지는 피아노 옆에 노인 지휘대를 바라본다. 그 위에는 하얀색 지휘봉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한서준이 사람을 죽일 때 사용했던 가장 위험한 흉기이자 상징이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지휘봉을 집어든다. 손에 쥐어지는 순간 묘한 감촉이 전해진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찌릿함과 함께 몸 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착각. 뇌의 욕망이 과한하고 울린다. 이게 네 느낌이었나? 이 막대기 하나로 목숨을 끊고 소리를 조율했다고? 그는 지휘봉을 허공에 휘두른다. 묵직한 공기가 가려워진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얼굴은 한서준이다. 차갑게 굳어있고 눈매는 사나운 맹수를 닮았다. 하지만 그 눈동자의 깊은 곳에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분노와 슬픔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웃기는건. 정의로운 형사가 죽고 살아가 정의를 찾겠다니. 책상 위에 딩고는 몇 장의 악보를 집어든다. 기보법은 복잡하고 난해하다. 하지만 프로파일러로서의 그의 눈은 음악을 넘어 이 악보 속에 숨겨진 암호와 패턴을 읽어낸다. 특정한 주파수 대역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상한 코드. 그것은 바로
모험의 프로젝트와 연결된 신호였다. 이 화음은 인간의 청각을 가장 예민하게 자극하는 32Hz 대역. 이걸로 최면을 걸어 사람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었던 거냐. 기억이 났다. 1년 후 자신이 죽었던 그날, 안서준은 이 음악을 퍼뜨리며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광기로 몰아넣으려 했다. 그 배후에는 거대한 조직, 모험이 있었다. 그들은 국가 기반의 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소리를 무기로 만들고 있었다. 알겠다. 내가 왜 돌아왔는지. 내놈의 육체를 빌려서라도 끝내야 할 잡음이 여기에 있었던 거군. 그는 다시 거울을 응시한다. 거울 속의 한서준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린다. 그것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표정이었다. 아이고, 강우진은 자신의 얼굴에 손을 댄다. 차가운 살결. 하지만 그 안에서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 한서준, 네 몸을 쓰게 해서 고맙다. 내가 연주하는 걸 들어봐. 네 교양곡 따위는 쓰레기통이 처박고 진짜 진실된 레퀴엠을 연주하마. 지휘봉이 다시 허공을 가른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다. 팔이 뻗어나가는 궤적에 확신이 서린다. 그는 살인마의 흉내를 내야 한다. 아니, 살인마 그 이상의 악이 되어야 한다. 그야 그 더러운 조직의 핵심으로 파고들 수 있다. 조심해라, 나은서. 내가 가진 이 몸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니까. 내가 널 구하러 가는 길이 널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 방 안의 조명이 그의 눈빛을 받아 반짝인다. 어둠 속에서 홀로 지봉을 쥘 손은 마치 악마의 손길처럼 보이기도 하고 구원을 청하는 순교자의 손처럼 보이기도 했다. 에이, 이제 막이 올랐다. 관계 걷는 오페라? 지휘자는 나고 무대는 지옥이다. 그는 지휘봉을 꽉 쥐고 거울 속의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한다. 이윽고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강우진의 것이었으나 그 톤은 완벽한 한서준의 것이었다. 시작하자. 1악장 사이코패스의 위장.